과연 우리는 오롯이 뇌가 빚어낸 존재일까요? 아니면 우리 뇌는 그저 나라는 의식을 잠시 품고 있는, 어쩌면 훨씬 더 거대한 무언가를 담아내는 단순한 그릇에 불과한 걸까요? 오늘 우리는 인류가 오랫동안 품어온 이 심오한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명활동의 핵심이라고 여기는 뇌의 기능이 완전히 정지된, 그야말로 멈춰버린 순간에도 의식이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있었음을 증명하는 놀랍고도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존재합니다. 이 믿기 힘든 사실은 우리가 의식에 대해 가지고 있던 오랜 고정관념을 뿌리째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우리는 나라고 부르는 이 의식이 과연 무엇이며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어쩌면 우리의 의식은 우리가 지금껏 이해하고 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형태로 존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과학의 가장 첨단에서 발견된 놀라운 미스터리들을 함께 탐험하며 인간이라는 존재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흥미진진한 여정을 시작할 겁니다. 이 여정은 여러분이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꿀지도 모르죠. 흔히 의식은 뇌가 만들어내는 복잡한 전기화학적 신호의 총합이라고들 말합니다. 뇌가 깨어나면 의식이 생겨나고, 뇌가 잠들면 의식도 함께 잠드는 것이 당연한 이치처럼 여겨지죠. 하지만 만약 뇌 활동이 완전히 멈춘 상태에서도, 심지어는 임상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은 이후에도 의식이 선명하게 유지되었다는 증언들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사례들은 우리가 의식에 대해 알고 있다고 믿었던 모든 것을 뒤엎는 강력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의식은 뇌의 산물일까요? 아니면 뇌는 단지 의식을 받아들이고 표현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 걸까요? 마치 라디오가 전파를 수신해 소리를 들려주듯이 우리 뇌도 어떤 보이지 않는 의식의 흐름을 포착해 우리에게 나라는 존재감을 느끼게 하는 것은 아닐까요? 상상만으로도 소름 돋는 이 질문은 단순히 호기심을 넘어 우리 존재의 근원적인 의미를 탐구하는 중요한 실마리가 됩니다. 뇌의 활동이 완전히 정지된, 즉 의료진조차 생명의 희망을 놓는 순간에 환자들이 오히려 전에 없던 선명한 의식 경험을 했다고 증언하는 사례들은 과학자들을 깊은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심장이 멈추고 뇌에 산소 공급이 중단되면 몇 초 안에 의식도 사라진다고 알려져 있죠. 하지만 일부 환자들은 그 순간에도 주변 상황을 인지하고 심지어는 자신의 몸 밖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듯한 생생한 경험을 했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의료진의 대화나 수술실의 풍경을 정확하게 묘사하기도 하는데 이는 뇌 기능이 정지된 상태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단순한 환각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일관된 특징을 보이며 과학계의 오랜 난제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상식을 뛰어넘는 미스터리한 현상들을 통해 의식의 본질에 한 걸음 더 다가가려 합니다. 과연 의식은 물리적인 뇌라는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존재일까요? 그 해답을 찾아 떠나는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의 여정은 이제 또 다른 놀라운 미스터리로 이어집니다. 혹시 장기 이식 수술을 받은 환자가 기증자의 습관이나 취향, 심지어 기억이나 성격까지 닮아갔다는 기묘한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언뜻 들으면 믿기 어려운 이야기지만 의학계에는 이러한 사례들이 꾸준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심장 이식 환자들에게서 이러한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고 하죠. 예를 들어 평생 육식을 즐겨왔던 사람이 심장 이식 후 갑자기 채소와 과일에 대한 강한 갈망을 느끼게 되거나 이전에는 전혀 관심 없던 특정 장르의 음악에 깊이 빠져드는 시기입니다. 심지어 기증자가 좋아했던 음식이나 취미를 이식받은 사람이 똑같이 즐기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정말 놀랍죠. 어떤 환자는 이식받은 심장의 기증자가 사망한 방식과 유사한 악몽에 시달리기도 했고
또 다른 환자는 기증자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그 사람의 이름이나 특정한 기억을 떠올리는 듯한 경험을 했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두고 일부에서는 세포 기억이라는 가설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심장과 같은 장기에도 어떤 형태로든 기증자의 정보나 의식의 파편이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과학자들은 이러한 현상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이거나 환자의 심리적 요인, 즉 플라시보 효과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셀 수 없이 반복되는 유사한 사례들은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섬뜩하고 미스터리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의식의 모든 것이 오직 뇌에만 갇혀 있는 걸까요? 아니면 뇌를 넘어 우리 몸의 다른 장기에도 의식의 일부가 스며들어 있을 수 있다는 걸까요? 이 질문은 우리가 의식에 대해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을 다시 한번 뒤흔들기에 충분합니다. 그리고 의식의 경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고 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죠. 자, 이제 세 번째 미스터리로 넘어가 볼까요? 이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동시에 깊은 안타까움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외부 반응이 전혀 없어 의식이 없다고 판단되었던 식물인간 환자들. 그들의 내면에서 놀라운 진실이 밝혀진 사례들입니다. 우리는 흔히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들이 의식이 없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외부 자극에 반응하지 못하고 눈을 뜨고 있지만 초점 없는 시선으로 허공을 응시하는 모습은 마치 껍데기만 남은 육체처럼 보일 때도 있죠. 가족들은 그저 환자가 편안하기만을 바랄 뿐 그들이 과연 무엇을 느끼고 있을지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최신 뇌 영상 기술인 fMRI, 즉 기능성 자기 공명 영상 기술의 발전은 이러한 통념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뇌의 활동을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는 이 기술 덕분에 의식이 없다고 여겨지던 식물인간 환자들의 뇌 속에서 놀라운 활동이 포착된 것이죠. 연구진은 환자들에게 특정 질문을 던지고 예라고 생각할 때는 테니스를 치는 상상을, 아니오라고 생각할 때는 집 안을 걷는 상상을 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환자들의 뇌는 그 상상에 해당하는 부위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는 환자들이 질문을 이해하고 복잡한 사고 과정을 거쳐 스스로 선택하고 반응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아닐까요? 이처럼 뇌 손상으로 인해 신체가 마비되어 어떤 표현도 할 수 없었지만 그 내면에서는 온전한 의식을 가지고 세상과 소통하려 애썼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깊은 충격을 안겨줍니다. 그들은 자신의 몸 안에 갇힌 채 깨어있는 의식으로 수많은 시간을 보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지죠. 이 사례들은 의식이 물리적인 뇌 손상 정도와는 별개로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강력하게 제시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의식을 감지하고 판단하는 방식이 얼마나 제한적이었는지, 그리고 아직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의식의 영역이 얼마나 넓은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이기도 합니다. 과연 의식은 뇌라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유로든 그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뿐인 걸까요? 이 질문은 과학적 탐구심을 자극하며 인간의식의 본질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한 차원 더 높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뇌 손상으로 인해 신체가 마비되어 어떤 표현도 할 수 없었지만 그 내면에서는 온전한 의식을 가지고 세상과 소통하려 애썼던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충격을 안겨주었죠. 의식이 물리적인 뇌 손상 정도와는 별개로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강력하게 제시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의식을 감지하고 판단하는 방식이 얼마나 제한적이었는지, 그리고 아직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의식의 영역이 얼마나 넓은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이기도 합니다. 과연 의식은 뇌라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유로든 그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뿐인 걸까요? 이 질문은 과학적 탐구심을 자극하며
인간의식의 본질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한 차원 더 높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탐험했던 미스터리한 사례들은 모두 하나의 공통된 질문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과연 인간의 의식은 뇌라는 물리적인 기관이 만들어내는 단순한 산물에 불과할까요? 라는 물음이죠. 아니면 우리의 뇌는 이 복잡하고 경이로운 나라는 의식을 잠시 담아두는 그릇이거나 혹은 저 너머의 어떤 근원적인 존재로부터 의식의 신호를 끊임없이 받아들이는 정교한 안테나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일까요? 만약 후자의 가능성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는 우리가 오늘날까지 굳건히 믿어왔던 나라는 존재의 의미는 물론 생명과 죽음, 그리고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 광활한 우주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 자체를 송두리째 뒤흔들 만한 혁명적인 관점의 전환이 될 겁니다. 심장이 멈추고 뇌 활동이 정지된 순간에도 생생한 경험을 기억하는 임사 체험자들의 증언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죠. 그리고 장기 이식 수술 후 이식받은 환자가 기증자의 독특한 습관이나 취향, 심지어는 섬세한 기억의 조각들까지 닮아가는 기이한 현상들은 또 어떻고요? 이 모든 이야기들은 의식이 단순히 뇌라는 물리적인 틀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초월적인 형태로 존재하며 다양한 매개체를 통해 전달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치 오래된 라디오가 공기 중을 떠다니는 수많은 전파 중에서 특정 주파수를 포착하여 아름다운 음악이나 흥미로운 이야기를 소리로 재생해내듯이 말이죠. 우리의 뇌 또한 이와 비슷하게 어떤 보이지 않는 의식의 파동이나 정보의 흐름을 수신하고 해석하여 나라는 개별적인 존재의 의식으로 구현해내는 복잡한 장치일지도 모른다는 가설을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뇌는 의식을 생산하는 주체가 아니라 의식을 표현하고 경험하게 해주는 일종의 정교한 인터페이스나 중계기에 가깝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뇌가 손상되거나 그 기능이 일시적으로 멈추더라도 의식 그 자체는 여전히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다른 방식으로 발현될 수 있다는 실로 놀랍고도 심오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한 의식의 미스터리한 이야기들은 단순히 과학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을 넘어 인류가 아주 오래전부터 끊임없이 품어왔던 가장 근원적인 질문, 바로 나는 과연 누구이며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과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아직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찾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이 질문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탐구하고 고민하는 한 우리는 미지의 영역을 끊임없이 탐험하며 인간 존재의 경계를 한층 더 넓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의식의 본질을 파헤치는 이 흥미진진하고 끝없는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테니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어떤 놀라운 미스터리와 새로운 발견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지난 시간 의식의 신비로운 본질을 탐구하는 여정 속에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경이로운 이야기들을 만나보았죠. 그 질문에 끝없는 고리를 따라 오늘 이 시간에도 또 다른 놀라운 발견과 함께 인간 의식의 깊이를 더욱 파헤쳐 볼까 합니다. 과연 우리의 의식은 오직 뇌라는 물리적 공간에만 갇혀 있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고 광대한 영역에 걸쳐 존재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마주할 첫 번째 미스터리는 바로 장기 이식과 관련된 기이한 현상들입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일부를 내어준 장기 기증, 그 숭고한 행위 뒤에 때로는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놀라운 변화들이 이식받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곤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심장, 폐, 신장 등 다른 이의 장기를 몸에 받아들인 환자들이 이전에는 전혀 없던 습관이나 취향,
심지어는 기증자의 기억이나 성격까지 닮아가는 사례들이 심심치 않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심장 이식 사례인데요. 예를 들어 채소를 싫어하던 사람이 심장 이식 후 갑자기 채식을 고집하거나 특정 음악 장르에 무관심했던 사람이 기증자가 즐겨 듣던 음악에 매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기증자의 꿈을 꾸거나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새로운 재능을 발견하는 일도 벌어진다고 하죠. 마치 장기와 함께 기증자의 어떤 정보 혹은 흔적이 함께 이식된 것만 같은데요. 과연 이런 현상들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신체의 각 장기에도 의식의 일부가 담겨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아직 명확한 답은 없지만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의식의 존재 방식에 대한 새로운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미스터리는 우리에게 깊은 희망과 함께 커다란 깨달음을 안겨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식물인간으로 진단받아 의식이 없다고 여겨졌던 환자들이 사실은 깨어있는 의식으로 세상과 소통하고 있었다는 놀라운 사례들이죠. 외부 자극에 전혀 반응하지 않아 뇌 활동이 거의 없다고 판단되었던 이들에게 최신 뇌 영상 기술인 fMRI를 적용했을 때 기적 같은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특정 질문에 예 또는 아니요로 답할 수 있는 뇌 활동 패턴이 관찰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지금 병원에 있나요? 같은 질문에 예를 뜻하는 뇌 영역이 활성화되고 당신의 이름은 존 스미스인가요? 라는 질문에 아니오를 뜻하는 뇌 영역이 반응하는 식이죠. 이는 의식이 뇌 손상 정도와는 별개로 존재할 수 있으며 우리가 의식을 감지하고 측정하는 방식에 한계가 있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겉으로는 아무 반응이 없었지만 그 내면에서는 여전히 생각하고 느끼며 세상과 연결되고 싶어 했던 갇힌 의식들이 존재했던 것이죠. 이 발견은 식물인간 환자들과 가족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의식의 본질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탐험했던 근사한 미스터리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죽음의 문턱에서 또렷한 의식을 경험한 근사 체험, 타인의 장기에서 스며든 듯한 기억과 습관, 그리고 갇힌 몸 안에서 깨어나 소통하려 했던 의식의 흔적들까지 말이죠. 이 모든 이야기들이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던지는 궁극적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과연 의식은 뇌라는 물리적인 장치 안에만 갇혀있는 현상일까요? 이 질문의 정점에 다다르면 우리는 한층 더 급진적인 가설과 마주하게 됩니다. 어쩌면 뇌는 의식을 생산하는 기관이 아니라 우주에 편재하는 더 거대한 의식의 흐름을 수신하거나 통과시키는 안테나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닐까요? 마치 라디오가 전파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 떠다니는 전파를 잡아내 소리로 변환하듯이 말입니다. 이 가설은 우리의 의식이 뇌를 초월하는 어떤 더 큰 존재의 일부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우리가 나라고 믿는 이 의식의 정체가 사실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광대하고 심오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는 인간 존재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지점이며 우주 속에서 우리의 위치를 새롭게 재정의할 수 있는 놀라운 통찰을 제공합니다. 의식의 본질을 파헤치는 이 여정은 단순히 과학적 호기심을 넘어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인류의 가장 오래된 질문과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아직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찾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이 질문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탐구하고 고민하는 한 우리는 미지의 영역을 계속해서 탐험하며 인간 존재의 경계를 한층 더 넓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의식의 신비로운 본질을 찾아 떠나는 이 흥미진진하고 끝없는 여정 속에서 여러분은 또 어떤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셨나요? 오늘 함께 한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깊은 생각과
새로운 영감을 선사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